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투자자들에겐 좀 부담이 됐죠. 이거 전쟁이 장기화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고, 환율도 빠지고 외국인들도 매수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게 전쟁 장기전으로 가면 우리나라 원유 구매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경제 타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외국인들이 연일 순매도하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순매수로 바뀌었거든요.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 매도하긴 했지만 어쨌든 순매수 업종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뭐 이런 거 이제 발동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상승 종목이 양시장 합쳐서 38개였어요. 예, 이건 뭐 9.11 테러 때나 나오는 비율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소부장에서 한두 종목, 해운주 중에서 한두 종목 이 정도 빼놓고는 뭐 대부분 다 하락해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어떤 종목이 많이 올랐다, 뭐 어떤 종목이 빠졌다 이렇게 구분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시아 증시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뭐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뭐 동남아 국가도 그렇고 대만, 일본 다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유난하게 많이 빠졌죠. 그동안에 좀 오른 게 있어서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좀 난감한 게 이게 이스라엘 증시거든요. 이스라엘 증시는 엄청 올랐어요. 예, 전날 4% 올랐거든요.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다가 그렇게 올렸잖아요. 타이틀을. 누가 보면 이스라엘이 반도체 만들고 한국이 전쟁 치르는지 알겠다고. 실제로 비교 차트로 보면 우리나라 지수하고 이스라엘하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각도가 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스라엘 전쟁 치르는 국가는 오히려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 약하죠. 미국은 견조한데 우리는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게 이제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와 원유를 수입만 하는 국가들을 외국인들이 좀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원유 수입만 하는 나라들은 이번 국면에서 아무래도 타격이 크다 뭐 이렇게 봐서 전체적으로는 아시아, 동아시아 특히 이쪽에 어떤 타격을 더 많이 이제 가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제 저게 21선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 얘기지만 이번에 이란 문제 터지고 할 때 내심 제가 생각했던 지선이 550이었어요. 5,500이었어요. 예, 5,500 정도 부근에서는 한번 이제 대기 매수세가 세게 가동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오늘 뭐 오전에 이제 그 근처에서 한번 들어 올리는 시도가 이제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뭐 뉴스 몇 개 나오면서 이제 바로 밀어버렸죠. 근데 이게 이번 조정이 되게 크게 나온 게 이번 상승장 국면에서 작년 11월에 한 9% 정도 빠졌거든요. 그때 당시 조정 사이클에서. 근데 지금은 단 3일 만에 19.7%, 그러니까 약 2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보통 지수가 고점 대비 20% 빠지면 하락장 진입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3일 만에, 그러니까 거래일 기준으로 3일 전 피크 대비 이렇게 빠진 거니까 뭐 이걸 하락장 진입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3일 만에 투자자들 시각으로는 하락장으로 들어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낙폭이 나와버린 상태가 됐죠.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코스피 하락률 순위가 바뀌었어요. 예, 어제 기록이 9위였는데 지금 10위로 바뀌었고 오늘 하락률이 2000년대 이후에 낙폭으로는 가장 큰, 그러니까 2001년 9.11 테러 당시에 12.02%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더 빠졌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예, 상당히 좀 고약하게 많이 반영되게 좀 한편으로 보면 좀 오바했죠. 예, 9.11 테러 때나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하루에 빠지진 않았고 금융위기 당시에 이틀 동안 이렇게 빠진 적도 없거든요. 오늘 투자 심리가 좀 지나치게 과했다. 예, 그 금융위기 당시 이틀 동안 하락한 게 18%가 최대인데 지금 20% 빠졌잖아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 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이게 코스닥도 중요한 게 이번 국면에서 저 61선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아래로 내려가도 꼬리 달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늘 그 어떤 이야기가 돈 게 있었냐면 내일 동시호가에 반대매도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예, 지금 1200포인트 넘어갔다가 불과 이틀 전에 1200이었는데 지금 1000 아래로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최근에 들어왔던 신용 물량들 상당수가 반대 매도 나갈 수 있고 오늘 그 반대 매도를 피하기 위해서 오후장에 매도가 더 나온 것 같다. 근데 미처 정리하지 않은 물량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내일 동시호가 때 전후에서 이제 강제적인 어떤 반대 매도가 많이 나와서 그걸 봐야 된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서 오후장에 매수를 좀 안 한 것 같다. 이런 식의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렇게 되면서 코스닥은 오늘부터 과매도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과매도권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과매도에 이제 근접한 상태 정도였는데 코스피는 아직은 아닙니다만 이제 코스닥은 오늘 기준으로 과매도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향후에 상승 종목수가 많은 날이 빈번해집니다. 보통 이 정도 보면. 물론 이제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딱 그 근처에서 드라마틱하게 V로 확 올라가지 않고 뭐 지그재그 하다가 올라간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진짜 금융위기급이 터지면 한 60 이하까지도 내려가는 수치긴 합니다만 이게 상승 하락 종목수 비율 20일 평균치거든요. 근데 이게 75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도로 보는데 코스닥 기준으로는 지금 70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되면 이제 향후에 며칠 정도는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아마 나오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중요한 뉴스들, 특히 오늘 시장이 무슨 뉴스가 나왔길래 이렇게 흔들렸나 보면 첫 번째로 그 이란에서 그 지금 하메네이가 제거됐기 때문에 차기 후계자를 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메네이에 차남을 지명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하메네이 제거돼서 이란의 정권이 붕괴가 되고 그렇게 돼서 전쟁이 조기에 끝내고 친미 정권 세우고 뭐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잖아요. 근데 이란 쪽에서는 차남을 후계자로 선출한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죠. 이렇게 되면 이란의 저항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죠. 왜냐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란의 어떤 현재 집권 세력이 건재하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라서 이거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잘 모르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막 이제 미사일 때려 넣으면 그냥 이기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걸로 봤을 때 이란의 저항이 길어지면서 장기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는 사실 뭐 이란이 뭐 누가 차남 후계자를 지명하거나 말거나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중요한 건 국제유가거든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됐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는. 이란 측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러시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건 뭐 그 인근을 지나가던 선박 10개 정도가 불타올랐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쟁 국면에는 뭐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위협적인 내용들을 보도를 많이 시키도록 유발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뉴스도 있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는 이제 카타르에서 드론 공격 받은 것 때문에 미사일 공격 받은 것 때문에 LNG 생산을 중단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이라크에서는 원유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감산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봉쇄에 따라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좀 그 유조선에 이게 향후에 어떤 시기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 봉쇄가 되면 석유를 캐내고 그걸 원유 유조선에 담잖아요. 그러니까 담으면 그 담는 게 그 해협을 빠져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막혀서 둥둥 떠 있는 상태가 되면 생산도 못 해요. 원유 생산도. 왜 증산을 안 해? 만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산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증산해서 어디다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할 곳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증산을 못 하죠. 증산을 못 하면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되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가? 이런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매도가 나왔고 당국에서는 뭐 증한 펀드를 투입하는 걸 검토한다더라 하는데 저게 이제 맨날 왜 카드를 만지작 검토 중 막 이런 뉴스들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시행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뉴스가 나와서 이런 약발을 받는지 1차적으로는 좀 봤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자금이 뭐 투입돼서 지수를 끌어올리거나 이제 이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 오늘 빠지면서 저 21선 아래로 밀려버렸고 방산주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쟁 국면에서 지금 오늘은 그냥 방산이고 뭐고 증시 자체가 부담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밀어버렸고 예를 들어서 건설주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제 재건 사업 이런 것들로 또 투입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있을 건데 건설주들도 투매가 나왔고 자동차주도 이렇게 쭉 빠져버리고 그래서 종목들 대부분 다 단기에 한 20% 정도 빠져버리는 한편으로 보면 되게 줍줍 기회긴 한데 어쨌든 뭐 투자들은 그 줍줍 기회가 오늘일지 다음 주일지 알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제 던지고 보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좀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대형주 오늘 다 빠졌는데 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락 종목 수 상승 종목이 양시장 합쳐서 38개 아마 하락 종목 수는 역대 최대였을 거예요. 하락 종목 비율 말고
하락 종목으로는 역대 최대가 나왔을 건데,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00조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오늘 지수 마이너스 만든 게 164포인트, 하이닉스가 한 78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대략적으로 뭐 한 250포인트 정도 떨어뜨린 거예요. 예, 그래도 3분의 1밖에 안 되죠. 오늘 지수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어쨌든 오늘은 뭐 양시장 어떤 업종이 방어한다 아니다 이런 게 없이 다 빠져버렸다. 근데 수급에서는 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한국 증시가 빠지면 외국인들이 한국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 한국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국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오히려 확 줄어들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실제로 오늘 주식과 선물 다 사고요. 옵션은 보세요. 개인이 풋을 사고 외국인들이 풋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풋옵션이라는 건 내려가는데 계약금 거는 거, 콜옵션은 올라가는데 계약금 거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2시 구간 넘어가면서 주식과 선물을 동시에 샀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법 많이 사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점 대비 1조 5천억 정도 산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5,000포인트 초반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이 보여지긴 400억 원이지만 오전 대비 생각을 해보면 1조 5천억을 산 거거든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매도 이력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근데 매도 이력 없을 때 주식을 때려서 지수 떨어뜨린 다음에 떨어뜨린 자리에서 저점 대비 한 10,000계약 정도도 사들여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은 저거는 단타일 수도 있어서 내일 아침에 곧바로 나오면 끝나는 거라,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막판에 저렇게 사들였는데 딱 아침에, 그래서 우리 증시가 아침에 반짝하고 선전했었잖아요. 딱 그 정도의 영향밖에 없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장 양이냐 음봉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모처럼 현물이 움직이고 코스닥은 무려 1조 1,000억 원 이상 샀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적극적으로 줍줍을 한 거죠. 뭐만 남았나 봤더니 삼성전자 우선주를 이제 3,000억 넘게 샀고, 다음에는 뭐 그냥 2차 전지, 뭐 증권, 뭐 하여튼 등등 이제 좀 업종 뿌려서 샀고요. 매도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많이 팔긴 했는데 평소 매도했던 거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하이닉스도 이제 5천억 정도. 이 매도는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되게 많은 건데 뭐 최근 매도했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어쨌든 줄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전기전자 업종인데, 전기전자 업종도 막판에 한 6천억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장중에 순매도가 더 많았을 겁니다. 많았을 건데 2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사들이면서 이제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걸 팔던 애들이 안 팔았다기보다는 파는 건 계속 팔고 누군가 좀 산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은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량 떨어지는 거 이제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이렇게 업종별로 이렇게 특징적으로 뭘 샀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들은 이제 반도체 팔고, 예, 순매도 상단이 대부분 다 반도체 쪽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순매수는 로봇과 제약바이오, 예, 이 종목 구성이 조금 더 많았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반도체를 좀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면 이제 반도체가 되게 많이 포진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사고 제약바이오 계열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이 돼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좀 줍줍하는 종목들이 서로 좀 달랐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습니다. 자, 뭐 요약해보면 이제 미증시가 움직일 때 트럼프가 자꾸 메시지를 해갖고 미증시를 방어하는 시도를 하긴 하죠. 그래서 제가 뭐 계속 트럼프가 저기 주식시장 좀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편인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메시지를 내긴 하는데, 다만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원유 생산국가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우리보다는 타격이 좀 덜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미증시만 보는 거는 우리한테 합리적이는 않은데, 다만 그러니까 미국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약하고 우리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메모리 주식들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미증시 종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국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렇게 빠진 날 선방을 해주면 우리 증시한테는 내일장에선 좀 에너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이틀 동안 20% 빠졌는데 이거는 너무 오바예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리먼 사태 때도 이틀 동안 저렇게 안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좀 많이 올라서 빠졌다고 해도 이거는 좀 과도하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텐데, 제가 뭐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또 던지는 애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아침에 반등 시도 있었는데 걷다 대고 물량을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만한 시기긴 합니다만은 신용 반대매도 터지고 어쩌고 하면서 요 오늘 정도의 저점이 이번에 저점으로 작동하는지, 그러려면 이제 보통 급락했을 때
저점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틀 안에 엄청난 급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시도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 비중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돼서 이제 매수 전환이 됐고, 지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매도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급이 바뀌면서 대형주들, 특히 이제 주도했던 삼성자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이 바뀌는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 걸렸잖아요. 이제 서킷 브레이커 걸린 날 종가, 그 다음 날 이렇게 보면 뭐 리먼 사태 터졌을 때 그때는 7% 넘게 빠지고 다음 날도 10% 넘게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빼놓고는 보통 이렇게 8% 넘게 빠지면 그 다음 날 오르긴 했어요. 예, 그 다음날 이제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빠지고 이틀 연속 빠졌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 시도는 가능도 해 보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저 고객예탁금은 지금 130조 가까이 올랐는데 저건 좀 왜곡된 겁니다. 그 월말하고 월초에는 수치가 좀 왜곡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건 액면 그대로 뭐 돈이 저렇게 뭉치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애매하고, 근데 어쨌든 시장은 저렇게 낙폭이 크다라는 점, 그리고 때문에 기계적인 어떤 저점 매수가 좀 유입될 걸로 보여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한 번만 더 매수 붙어버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따돌리고 물량 잡고 올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뚫고 이제 밀려버리는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당분간 신용 물량, 오늘 신용 관련된 물량이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후 들어서 갑자기 확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크게 올려놓는지 여부가 이틀 동안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된다. 이 점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막 부담되고 막 짜증나고 그동안에 수익 났던 거에 뭐 절반 가까이 날린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많이 답답하실 텐데, 뭐 이렇게 또 지나가요, 또. 예, 이게 또 지나가고, 또 이렇게 빠지면 또 곧바로 만회되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적인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그동안에 좀 아껴뒀던, 아쉬웠던 주도주들은 어쩌면 또 좋은 자리가 올 수도 있으니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 못지않게 지금 이제 종목들별로 어떤 수급이 좀 받아내는 종목군들을 좀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내용 또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